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기술이죠. 양자 컴퓨팅. 그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D-Wave 퀀텀, 티코로는 QBTS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1480%나 치솟았어요. 정말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1480%요? 엄청나네요. 네, 이게 단순 거품일지 아니면 뭐랄까 미래 기술에 대한 합당한 기대인지 오늘 그 속을 좀 제대로 파헤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 D-Wave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핵심은 기존 컴퓨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요. 0 아니면 1, 비트 말고요. 네, 비트 대신에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아, 큐비트 들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특정 문제에서는 정말 기존 컴퓨터로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뭐 차세대 혁신 기술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죠. 하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좀 먼 기술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D-Wave가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그들이 집중한다는 양자 어닐링 방식, 이게 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좋습니다. 양자 어닐링.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최근에 발표된 차세대 기술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나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D-Wave의 핵심 기술, 양자 어닐링, 이거부터 좀 이야기해보죠. 다른 양자 컴퓨팅 접근법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양자 컴퓨팅에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범용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게이트 기반 방식이고요. 게이트 기반. 네. 다른 하나가 바로 이 D-Wave가 주력하는 양자 어닐링 방식입니다. 이 양자 어닐링은 특히 최적화 문제 해결에 강점을 보여요. 최적화 문제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선택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다거나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조합을 찾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아주 특화되어 있죠. 아하. 그래서 아까 효율성 전문가 이런 비유를 쓰셨군요.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 복잡한 공급망 관리나 물류 경로 최적화, 아니면 금융 포트폴리오 짜는 거, 이런 데 바로 적용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효율성 전문가 비유가 딱인데요. D-Wave는 바로 이 능력을 실제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하는 데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어드밴티지라는 양자 시스템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요. 어드밴티지 시스템?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기업들이 직접 사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아, 그렇죠. 크기도 크고 비싸고 극 좋은 환경도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운영이 까다롭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클라우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클라우드군요. 네. D-Wave는 립이라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들의 양자 컴퓨팅 파워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요. 립 플랫폼. 네. 그러니까 고객들은 비싼 하드웨어를 직접 살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필요할 때마다 D-Wave의 양자 컴퓨터를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와, 편리하겠는데요. 특히 이 립 플랫폼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랑 통합되어 있다는 점, 이게 접근성을 굉장히 높였어요. 아, 그럼 기존 클라우드 쓰던 기업들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그래서 딜로이트, 마스터카드, 폭스바겐, 로키드 마틴 같은 100곳 이상의 기업들이 이 플랫폼으로 D-Wave 기술을 테스트하거나 연루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 100곳 이상이요? 생각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네, 꽤 많죠. 근데 여전히 시범 및 연구 단계라는 점이 조금 눈에 띄네요. 아직 본격적인 상업적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단계인 거죠? 네, 그 점이 현재 양자 컴퓨팅 산업 그리고 D-Wave가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깊숙이 통합돼서 수익을 내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그래서 대학이나 정보연구소에서의 활용도 여전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D-Wave의 클라우드 전략은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 고객 기반을 넓히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재무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1년 만에 1480% 급등.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정말 놀랍죠. 근데 동시에 기업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뭐랄까 터무니없이 높아 보이기도 해요. 올해 예상 매출 대비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이게 222배래요. 222배요? 와. 네, 그리고 내년 예상치로 봐도 142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합리적인 수준일까요? 시장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역시 매출 성장 추세를 좀 봐야 하는데요. D-Wave 매출이 2022년하고 2023년에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아, 증가했군요. 네, 2024년에는 잠시 좀 주춤했지만 2025년 상반기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요? 어느 정도였나요? 2025년 상반기 매출이 1,810만 달러인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28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289%요? 3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시장은 바로 이런 가파른 성장세에 주목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전망치 역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025년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2,460만 달러로 예상되고요. 178%? 이것도 대단하네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6년에는 56%, 2027년에는 85%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와, 56%, 85%. 이런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 현재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는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된 거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밝은 성장 전망 뒤에는 좀 어두운 그림자도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아무리 빨리 늘어도 회사는 여전히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올해 2분기 순손실이 1억 6,730만 달러에 달했대요.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더 늘어난 규모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이건 D-Wave가 아직 기술 개발하고 또 시장 개척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구 개발 비용, 마케팅 비용, 시설 투자 이런 게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도 손실 규모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지속적인 현금 소진은 필연적으로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높이고요. 이건 또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지분 희석 위험. 네. 이게 바로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함께 D-Wave 투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엄청난 성장 잠재력 때문에 시장은 막 열광하고 있는데 동시에 아직 수익은 못 내고 계속 자금이 필요한, 뭐랄까, 초기 단계 기술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높은 기대 수익률만큼이나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바로 그렇죠. 현재 그 높은 가치 평가는 미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정말 극단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기대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D-Wave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차세대 양자 시스템 어드밴티지 2인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출시됐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나요? 기술적인 도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드밴티지2는 그냥 단순 업그레이드, 이걸 넘어서는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큐비트 수가 4,400개로 크게 늘었다는 점이고요. 4,400개요? 와, 많네요. 네, 근데 단순히 큐비트 수만 늘린 게 아니에요. 큐비트들이 서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나, 이걸 나타내는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고요. 에너지 스케일은 40% 향상시켰습니다. 연결성이랑 에너지 스케일.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양자 계상의 정확성을 방해하는 노이즈 있잖아요. 이걸 75%나 줄였어요. 노이즈를 75%나요?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간, 이걸 코어런스라고 하는데 이걸 2배로 늘렸습니다. 와,
뭔가 복잡한 용어들이긴 한데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특히 노이즈를 줄이고 코헤어런스를 늘렸다는 건 계산의 신뢰도랑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겠죠? 바로 그겁니다. 코헤어런스가 길어졌다는 건 양자 정보가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더 복잡한 계산을 오류 없이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고요. 연결성이 높아진 건 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게 됐다는 의미죠. 아하. 이런 핵심 성능 개선 덕분에 특정 3D 격자 문제 해결에서는 1세대 시스템보다 무려 25,000배나 빠르면서도 전력 소모는 오히려 낮췄다고 합니다. 25,000배요? 그러면서 전력은 덜 쓴다고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는 풀기 어려웠거나 너무 오래 걸렸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상업적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새로운 시스템은 그럼 어떻게 공급되나요? 여전히 클라우드 통해서만 쓸 수 있나요? 어드밴티지2는 기존처럼 클라우드 플랫폼 립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고객이 원하면 고객사에 직접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온프레미스 옵션도 제공합니다. 아, 직접 선치도 해주는군요. 네, 이건 뭐 대규모 연산이 필요하거나 데이터 보안이 특히 중요한 고객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유럽의 주요 슈퍼컴퓨팅 센터나 일본의 담대 회사, 아마 뭐 복잡한 공급망 최적화 때문이겠죠. 그리고 미국의 방산업체 같은 다양한 고객들이 이미 이 어드밴티지2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벌써요? 네, 이건 기술의 실질적인 성능과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한 단계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요. D-Wave가 속한 이 전체 양자 컴퓨팅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좀 보죠. 시장 자체의 성장세는 어떤가요? 양자 컴퓨팅 시장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단계인데요. 성장 잠재력은 정말 매우 큽니다. 예측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보면 2024년 현재 약 13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2029년에는 한 54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13억 달러에서 54억 달러요. 5년 만에 거의 4배네요. 네, 연평균 성장률 CAGR로 따지면 33% 이상인데 이건 뭐 매우 가파른 성장세죠. 연평균 33%? 대단하네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걸로 기대되나요? 활용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 같은 과학 연구는 물론이고요. 금융 모델링이나 위험 분석, 물류 및 공급망 최적화, 항공우주, 국방 분야의 복잡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가속화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네요. 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양자 컴퓨팅, QCAS라고 하죠. 이 QCAS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고가의 양자 컴퓨터를 직접 도입하는 대신에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방식이 초기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D-Wave의 위치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D-Wave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통해서 최적화 문제 해결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IBM, 인텔 같은 많은 거대 기업들이 집중하는 범용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와는 좀 차별화되는 전략이죠. 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군요. 네, 특정 분야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보면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드밴티지2 같은 시스템 자체는 여전히 매우 비싸기 때문에 직접 판매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QCAS를 통한 수익 창출이 핵심이 될 텐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유료 고객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만드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D-Wave만의 확실한 해자,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게 있다고 보시나요? 양자 어닐링 분야만 놓고 보면 D-Wave가 가장 앞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수년간 쌓아온 기술력이나 노하우, 그리고 이미 확보한 고객 사례들이 중요한 자산이죠.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계획 기반 양자 컴퓨터 기술 역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범용성이 더 높은 게이트 기반 방식이 더 넓은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 개발 역량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풀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진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결국 시장 전체가 성장한다고 해서 D-Wave의 성장도 반드시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은 주가 매출 비율이나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재무적 위험 요소를 고려하면 경쟁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D-Wave를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D-Wave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평균적으로 제시하는 12개월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한 20%에서 35% 정도 높은 19달러에서 21달러 사이 수준이고요. 20에서 35%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어드밴티지2 시스템의 성공적인 출시나 가파른 매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지적했듯이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1년 만에 1480% 올랐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물론입니다. 절대 단기적인 추가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변동성은 이 주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회사의 강점도 분명히 있죠. 강력한 기술 개발 역량이라든지 특화된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 같은 거요. 또 약 8억 1,900만 달러에 달하는 비교적 풍부한 현금 보유량. 이것도 당분간 연구 개발과 사업 확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현금이 꽤 있군요. 8억 달러면. 네, 하지만 이 현금도 아까 본 그 막대한 손실 규모를 생각하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결국 장기적인 성공은 어드밴티지2 시스템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상업화되느냐, 또 이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큐빗 수를 계속 확장해가면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얼마나 탄탄하게 확보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다 잘 해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 정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투자자에게 D-Wave가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D-Wave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유형의 성장주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파괴적 혁신 기술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믿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나 실적 불확실성을 감내할 준비가 된 투자자, 이런 분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죠.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민감하시거나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을 선호하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높은 가치 평가는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위험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D-Wave의 비중을 좀 신중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분할 말수하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 방식도 위험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네. 그리고 또 회사의 기술 개발 마일스톤 달성 여부나 주요 고객 계약 체결 소식, 그리고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매출 성장세하고 현금 소진 추이 같은 것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네,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겠네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D-Wave 퀀텀이라는 창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의 현주소와 가능성, 그리고 그 이면의 도전 과제들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D-Wave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독특한 기술을 바탕으로 최적화 문제 해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업화 초기 단계지만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 평가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익성 문제는 분명한 부담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결국 차세대 시스템인 어드밴티지2가 시장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D-웨이브 같은 양자 어닐링 기술은 현재 물류, 금융 같은 명확한 최적화 문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효율성. 근데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보편화된다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인 과정이나 과학적 발견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창의적인 과정이나 과학적 발견 자체를요? 네. 예를 들면 복잡한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신약을 훨씬 빨리 개발한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설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건 해결 불가능해 라고 여기는 문제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모델링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사회 시스템의 동학을 예측한다거나 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 해결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네요. 이 기술의 궁극적인 잠재력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